급수의 수렴 판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엔 양항급수의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수열 AN이 주어져 있을 때 각 항의 무한합을 시그마 기호를 활용해 다음처럼 쓸 수 있고, 이것을 무한급수라고 합니다. 또는 급수라고 합니다.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합니다. 부분합은 수열의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므로 SN으로 쓸 수 있고, 이 극한값을 계산한 게 급수의 합입니다. 만약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급수는 발산한다고 합니다.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AN의 극한은 0이 됩니다. 증명해 보겠습니다. 무한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한다고 했죠. 부분합은 SN이므로 다음처럼 쓸 수 있고, 급수가 수렴하므로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. 한편 AN은 Sn-Sn-1로 쓸 수 있습니다. Sn이라는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S로 수렴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돼서 일반항 A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0이 됩니다. 한편 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 일반항 AN이 n분의 1일 때 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위 명제의 대우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닐 때 급수는 발산합니다.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빨간색으로 쓴 명제가 자주 활용됩니다. 다음 두 실수 AR에 대하여 다음 급수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, 이것을 기하급수라고 부릅니다.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한다고 했죠. 부분합은 등비수열의 합이므로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고, 여기서 공비가 1 미만일 때 위 극한값은 1-r분의 첫째 항으로 계산이 되고,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위 극한값이 발산합니다. 즉 기하급수는 공비가 1 미만일 때 그 급수의 합이 1-공비분의 첫째 항이고,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발산합니다. 양항급수의 수렴 판정을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양항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 부분합의 수열이 상계를 갖는 것입니다. 즉 모든 항이 양수로 이루어진 급수는 그 부분합이 증가하는 수열이겠죠. 그 증가하는 수열이 어떤 수보다 작다면 그 부분합의 수열은 수렴하게 되고, 따라서 양항급수도 수렴하게 됩니다.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모든 n에 대하여 수열 AN과 수열 BN의 항들이 다음을 만족할 때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이 급수도 수렴합니다. 이것의 대우, 이것이 발산하면 이것도 발산합니다. 증명해 보겠습니다. 수열 AN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고 수열 BN의 부분합을 TN이라고 합시다. 이 급수가 수렴하므로 부분합의 수열 TN은 상계를 갖습니다. 즉 부분합의 수열 TN은 어떤 값보다는 작습니다. 한편 조건에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고, 이것은 수열 SN도 상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극한 비교 판정법입니다. 모든 n에 대하여 수열 AN과 수열 BN은 모든 항이 0 이상입니다. 즉 양항급수입니다. 이때 BN분의 A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유한항값 L이 되면 두 급수는 동시에 수렴하거나 또는 동시에 발산합니다. 증명해 보겠습니다. 이걸 가정했으므로 적당한 양의 수 라지 n이 존재해서 라지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. 이 부등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, 이 부등식에서 요것과 요것을 쓸 수 있습니다. 수열 AN과 수열 BN은 모든 n에 대하여 그 항들이 양수죠. 즉 양항급수죠. 따라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 이 급수가 수렴하면 요것도 수렴하게 됩니다. 또 요것이 수렴하면 요것도 수렴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즉 두 급수는 동시에 수렴하거나 또는 동시에 발산합니다. 동시에 발산하는 것은 위의 두 문장의 대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네 번째, 적분 판정법입니다. 함수 f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단조 감소이며 항상 0보다 클 때 수열 an을 fn이라고 두면 이것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이거가 수렴하는 것입니다. 증명해 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이런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우변이 수렴하므로 수열 SN은 위로 6의 즉 상한이 존재합니다.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이것이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이 부등식에서 이것이 위로 6개인 증가수열이 돼서 극한을 갖습니다. 즉, 이 값이 수렴하게 됩니다. 다섯 번째, 비판정법입니다. 수열 an의 모든 항은 0 이상입니다. 그리고 an분의 an 플러스 1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로에 대하여 로가 1보다 작으면 이 급수는 수렴하고 로가 1보다 크면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. 로가 1이면 이 급수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. 먼저 첫 번째를 증명해 보겠습니다. 로가 1보다 작으므로 로와 1 사이에 적당한 r을 잡습니다. 그러면 r-로는 0보다 크고 이 0보다 큰 값을 입실론이라고 둡니다. 한편 이 수열이 로로 수렴하므로 어떤 자연수 라지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. 이 부등식은 다음으로 변형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등식이 라지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n에 라지 n을 대입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n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. 위 부등식을 적용하면 이것은 이거보다 작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. 한편 이 경우 r은 1보다 작죠. 따라서 이 급수는 수렴하게 됩니다. 즉 비교 판정법에 의하여 이 급수가 수렴하고 따라서 이 급수도 수렴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(2번을) 증명해 보겠습니다. 로가 1보다 크므로 로와 1 사이에 어떤 실수 r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로-r은 0보다 크고 이 값을 엡실론이라고 둡시다.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로에 수렴하므로 어떤 자연수 라지 n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로-입실론은 r이므로 이것은 r과 같습니다. 따라서 다음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r은 1보다 크므로 ran은 an보다 큽니다. 따라서 수열 an의 항들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부터 a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죠. 따라서 이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. 3번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 이런 급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급수의 일반항 n분의 1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면 1이 됩니다. 즉 로가 1인 경우인데 이 급수는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 급수의 일반항 n제곱분의 1에 대하여 요것의 극한값은 1이 됩니다. 즉 로가 1이 되는 경우인데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는 급수가 되겠습니다. 이 예에서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1인 경우에는 급수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양항급수의 수렴 판정법입니다. 즉 모든 항이 양수로 이루어진 급수의 수렴 판정법입니다. 일단 양항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그 부분합의 수열이 상계를 가진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. 비교 판정법은 이것이 수렴할 때 이것도 수렴한다는 것이고 이것의 대우, 이것이 발산하면 이것도 발산합니다. 극한 비교 판정법은 요 극한이 유한한 값 L을 가질 때 수열 AN과 수열 BN으로 만들어지는 두 급수는 동시에 수렴 또는 동시에 발산합니다. 적분 판정법은 함수 f가 연속이고 단조 감소이며
항상 0보다 클 때 an이 fn이라고 하면 이 급수의 수렴성은 요 값의 수렴성과 일치합니다. 다섯 번째 비판정법은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로일 때 로가 1보다 작으면 급수가 수렴하고 로가 1보다 크면 급수는 발산합니다. 로가 1이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. 다음은 AP 캘큘러스 BC 2021년도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 6번 문제입니다. 문제에 보면 일반항이 2의 n제곱분의 1인 급수가 주어져 있고 이 급수의 수렴성을 적분 테스트를 활용해 판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적분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fx가 연속이고 단조 감소이며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. 이때 요 급수의 수렴성과 요 적분의 수렴성이 같다는 것이 적분 테스트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주어진 급수의 수렴성을 밝히기 위해 요 적분을 계산합니다. 요 적분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결과는 1이 됩니다. 즉 적분값이 수렴하므로 요 급수도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